가드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학부대학 행사인 청춘의 서재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예고드렸었죠. 오늘 청춘의 서재, CUBS와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첫 번째 시간으로 작가와의 대화를 준비했는데요. 실제 문학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을 어렵게 모셨으니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작가님 소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작가분은 바로 이호 작가님인데요. 이호 작가님은 201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서 단편 소설 폐쇄, 회로로 등단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할 것까지는 없고, 제가 자기소개를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를 어떻게 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게 항상 고민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전 2호라고 하고요. 책 한 권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좋은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풍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기 위해 가드인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이렇게 순서대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국제학부 홍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문학부 유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최인혜이고요. 저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한글자막 프로젝트 워롯에서 대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의 책은 장혜영 감독님의 어른이 되면입니다. 어른이 되면이라는 책을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18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아온 중증 발달장애인 여동생 혜정, 언니인 혜영은 혜정을 다시 사회로 데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며 이 사회의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에 관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이제 어른이 되면이라는 책을 통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학우분들은 이 어른이 되면이라는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제목이 생각보다 많이 슬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이 어른이 되었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면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게 참 슬픈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을 책으로 알기보다는 일단 영화로 먼저 알았었기 때문에 책을 읽기 더 수월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비장애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는 모두 이런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 겸 감독님께서 굉장히 잘 찝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제목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그 작가님이신 장혜영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어른이 됐어야 했던 그런 사실이 조금 안타까웠고 어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이 어른이 되면이라는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평소에 관심이 있던 인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삶이 어떤 건가, 그리고 사회 체제라든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또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까지 아주 다양한 문제의식을 던져주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읽어가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아주 건설적인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을 한번 했고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저는 그 작가님께 하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책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게 좀 궁금했어요. 처음 이 책을 접하게 된 거는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봐서 유튜브 강의인데, 이런저런 테마를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분이 장혜영 씨가 이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맨 처음 보게 됐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을 시청자들하고 나누는 그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가 그래서 이제 책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이 생겨서 이제 찾아서 읽게 됐고, 네, 책을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학생 분들께 이제 추천해 드릴 그런 책을 이제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이게 장애인의 이야기를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좀 더 넓게 외연을 확장을 하면 개인의 문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까 하는 부분, 그리고 정책이나 정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선정을 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남 시선의 인식을 되게 의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장애인 친구들은 더 그렇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를 가한다기보다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냥 평범한 하나의 사람, 나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낯설고 두렵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사람들하고도 익숙해지면 괜찮거든요. 이제 대화하는 방식을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그거는 계속 서로 접촉해 가면서 이제 배워가는 것, 서로 배워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혜영님의 친구분들을 처음 동생한테 소개시켜줄 때 그 친구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혹시 이분 동생을 대할 때 조심할 게 있을까요? 주의할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혜영님이 그냥 비장애인을 대하듯이 비장애인에게 뭐 다른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듯이 내 동생을 대할 때도 똑같이 대하면 된다. 대신 실수를 하게 되면 사과를 하면 된다. 이 문장이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약간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당사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만날 때가 되니까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거 말 하나 잘못해도 엄청 신뢰가 될 수 있고 이런 내가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으로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정말 다를 게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냥 마주보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였고 좀 더 또박또박 말을 하면 되는 거였고 크게 주의할 그런 행동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은 살아오면서 만날 기회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공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는 그래도 그 발달장애가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그런 친구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저는 인식을 못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친구들이 시설로 갔을 수도 있겠고 특수학교로 갔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더 편한 방법이 시설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거 이미 분리가 되어서 다른 폐쇄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건 관계 맺음이 정말 전부인데 이 시설 안에선 관계 맺음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공존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게 되면 그 인식은 당연히 변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제도도 뭐 인식이 먼저냐 제도가 먼저냐 항상 문제가 많은데 정말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 잠깐 이제 쉬어가는 타임으로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는 동안 깜짝 게스트가 오셨는데요. 윤인선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부대학의 윤인선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같이 얘기 나누시는 거에 그냥 저도 숟가락 얹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책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설 얘기가 이게 초반에 나오잖아요. 가족들이 이제 장애를 가진 자신들의 가족을 시설로 보내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나 혹은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자신들의 이기심인가 하는 이제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시설에는 돌보는 사람이 수가 현저히 적고 거기서 돌봄을 이제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질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돌봄 노동이라고 칭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분들의 힘듦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저희 삼촌도 돌보면 분명 본인이 이제 하겠다고 했지만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시설로 결국엔 보내게 되신 거니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는 이 시설로 보내는 게 이제 나쁘게로만 보이는데 이제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냥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책을 듣다가 그냥 문득 들었던 하나의 생각이 있어서 그냥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장애다 비장애인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 봤을 때 누군가는 원래 가족품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거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손을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저는 가족이 회피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기 생각도 들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의 역할을 일정 부분 사회라는 제도 안에서 누군가에게 맡긴다라면 분명 그것도 가능성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긴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이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해요. 수많은 인권 침해나 모욕 같은 것을 장애인분들이 당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해결 방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제도가 생각해 봐야죠. 저희가 아니라 국가에서 세금을 걷었으면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국가 보고 있냐? 저는 이런 인권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저는 사실 몸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가진 지병도 사실 5가지가 되고 저는 근데 이것을 굉장히 창피하게 스스로 여겨왔어요. 남들이 나랑 다르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하는 시선보다는 오히려 동정하는 시선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아니야 하지 마 우리가 할게 우리가 대신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사회 체제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은 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실제로 저도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자주 쓰러졌었어요. 쓰러진 다음날 너무 쪽팔려서 다음날 학교 가기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이틀을 그래서 생리 그거 공결을 쓰고서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너무 떨려가지고 이제 학교를 딱 도착했는데 뭐 갑자기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혜경이 왔네?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저는 더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차라리 그래서 우리 사회도 장애인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센스 있게 이 상대를 배려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그 CUBS에서도 이제 작가님에게 좀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만약에 작가님이 이 어른이 되면이라는 책으로 이제 글을 쓰신다면 어떤 주제로 쓰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쉽지 않다. 첫 번째부터. 다른 책 제목으로 나한테 글을 쓰라는 게 약간 저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른이 되면이라는 제목? 이 제목으로 이제 제가 책이나 어떤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 그게 있긴 해요. 그래서,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뇌와 이제, 뇌 활동과 이제 어떤 눈동자를 움직이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쓰고 싶은 어떤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은 어떨까? 주제라기보다도 그냥 한 명의 사람임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라는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20대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럼 네. 20대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청춘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당부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말할 자격도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흔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이기도 하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을 제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상처가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저는 대신에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진 않고 그들에게 좀 듣고 싶어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은 과연 좋은 방향으로 잘 될 것인가? 세상은 과연 더 나아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해드릴 말은 없고 네.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그게 무책임하거나 근거 없거나 그냥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일 뿐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을 듣고 그리고 그런 말들이 울림이 돼서 세상에 좀 퍼졌으면 좋겠다. 내 세상 분명 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참여해주신 학우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가대인 여러분들도 이번 방송을 통해 자신과 사회에게 꼭 물음표를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보이는 라디오 2번째 시간 사연박스로 다시 찾아올게요. 저희 다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해주시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안녕!